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강의를 맡고 있는 이기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린 이 회계원리는 좀 다른 그 시험 과목에 비해서 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용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런 시험 등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계원리는 거의 전체 문항수 중에서 60% 내지 70% 정도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계산 문제라고 해서 다 복잡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고요.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산 문제로 출제됩니다. 대부분 우리 뭐 사칙 연산 정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문제 등이 이제 한 30~40%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자격 시험이든 이렇게 출제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 원리인데, 근데 그 원가 관리회계까지 포함해서 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회계를 재무회계, 뭐 관리회계,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때 이제 재무회계가 보통 이제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 회계가 바로 이제 재무회계인데, 일반 상기업을 가정해서 그 상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거래들에 대해서,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뭐 측정하고 기록하고 계산해서 요약을 해서 일정한 보고서, 재무제표라는 회계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 이용자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일련의 회계가 바로 이제 재무회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제조업에서 제품 생산하게 되죠. 그러면 제품 생산비를 측정해서 기록해서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원가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주무 수락 기업을 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 등 이와 관련된 회계가 관리회계죠. 그래서 이러한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원가 관리회계 부분까지 모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들이 자꾸 좀 하다 보면 용어들이 익숙해지면 그리 어려운 그런 과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 부분입니다. 자, 재무회계 부분에서 먼저 제1장 우리가 이제 회계의 기초인데, 우리 이제 그 교재에서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1장 회계 기초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회계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고, 뭐 회계의 목적이라든지 회계 목적, 그리고 좀 재무제표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 부분까지 내용을 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3페이지에 뭐 회계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그 회계의 정의를 하려면 일단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기업, 보고 기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어떤 기업이 있다. 어떤 특정한 기업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보고 기업이 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회사를 주로 가정합니다. 주식회사를 가정해서 주식회사 대안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 대안이라는 회사와 여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겠죠. 이를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자라고도 하고요. 이해관계자라고도 하고, 흔히 이를 이해관계자를 정보이용자라고 합니다. 정보이용자라 해요. 그러면 여러 다수의 정보이용자가 있겠죠. 특히 이제 이 보고 되는 이 해당 기업에 당연히 투자자가 있겠죠. 투자자가 있을 겁니다. 현재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 기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잠재적인 투자자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나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보고 기업의 자금을 대여한 뭐 대여자도 있을 겁니다. 대여자도 있고요. 기타 뭐 종업원이라든지 또 고객이라든지 고객 또는 정부라든지, 어떤 기업은 정부하고도 관계가 있죠. 정부라든지 기타 일반 대중 등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전부 다 기타라고 그래요. 종업원이라든지 또는 고객이라든지
고객 등을 이제 우리가 기타 정보 이용자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투자자나 대여자나 종업원이나 고객 등 이런 자들을 우리는 그 보고 기업과 관련해서 외부적인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 이 회사의 투자 의사결정, 이 기업에 대한 뭐 신용 의사결정 등을 하는 그런 그걸 우리가 외부 보고라고 해요. 외부 보고. 그래서 외부적인 의사결정하는 정보 이용자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자 등을 광범위한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광범위한 외부 정보 이용자를 하고요. 그리고 이 보고 기업에 대해서 경영 의사결정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요. 여러 가지 또 주문 수락 여부 등 주문을 받았을 때 그 주문을 수락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관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요. 또 이런 자를 우리가 내부 이용자라고 그래요. 그럼 내부 이용자는 당연히 경영진이 되겠죠. 이 경영진은 경영자 및 관리자가 됩니다. 관리자가 돼요. 그러면 이런 경영진 등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또 자금의 대여자, 또 종업원이나 고객 등 기타, 정부 등 기타 등 다수의 외부 이용자, 정보 이용자와 그리고 경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하는 경영진인 내부 정보 이용자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나 내부 정보 이용자는 그 해당 보고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 배분, 자신들이 보유하는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보다 요 보고 기업에 대한 뭔가 유용한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유용한 정보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을 우리는 회계 거래라고 그래요. 회계상 거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사건인 거래를 측정합니다. 화폐 금액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그런 금액을 기록합니다. 장부에 기록하고 그리고 또 항목별로 요약을 해요. 항목별로 요약을 해서 그리고 일정한 보고서, 회계 보고서로 이렇게 정보를 이 사람들한테 보고하고 전달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가 이제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회계라는 것은 이러한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래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경제 사건인 거래를 측정하고라고 그래요. 측정하고 측정된 거래를 기록하고 그리고 또 계산하고 측정하고 기록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요약 등을 해서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이 사람들한테 보고하는 활동, 보고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